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사다난 2021 부동산 시장 리뷰입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을 하락, 보합으로 전망을 했었는데요. 자,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 분이 보시기에는 올해 집값의 급등 원인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우리 교수님부터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경기가 어떨 것인가. 그 다음에 둘째로는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동성의 가격, 소위 금리, 이게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결정 요인이라고 보는데, 돌이켜서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을 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사실이 뭐냐. 지난 1년 동안의 유동성 증가가 역대급이에요. 돈이 엄청 풀렸어요. 물론 우리 개인들은 내 주머니에 돈도 없는데 돈이 어디 갔나 싶지만은 이 금융기관에 맴돌고 있는 그 자금을 우리가 금융기관 유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금융기관 유동성이 작년에만 그 전해에 비해서 10% 이상 늘었어요. 이 금액이 얼마냐? 5천조거든요. 5천조에 10%가 늘었으니까 500조 이상의 이 유동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작년에 그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한 원인을 한 가지로만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유동성이 너무 풍부했다. 이게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으로 몰린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 때문에 네. 올해 집값이 급등을 할 원인의 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유동성 탓이었다. 이런 판단이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자, 교수님은 유동성에 대한 원인을 두셨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제는 정책 미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제는 통화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사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 어떤 니즈들을 정부가 외면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미스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도 좀 미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직주근접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는데 전혀 정부가 갖고 나왔던 초반에는 정권 초기에는 공급도 아예 없었고요. 네, 후반에 와서 공급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직주근접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임대차 3법, 정확히 말하면 임대차 2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신고제야 상한제, 청구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 이런 그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부분이 정말 결정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대차법의 시장과 맞지 않는 이런 임대차법의 탄생이 부동산 시장의 급등을 좀 불러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정책의 실패, 그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는 우리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못 박은 현 정권입니다. 자, LA 사태 등 부동산 스캔들로 인해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는 대출 규제까지 올 한 해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과 규제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부동산 정책을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누르기만 하면 잡힐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26번의 그 대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면 상한제, 분양가격 상한제, LTV 규제, 먼 규제. 하여튼 계속해서 규제 일변도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잡히지도 않는다 하는 걸 알고 나서 작년서부터는 공급 했는데 그 공급도 지금 여러 가지 장벽이 부딪히잖아요.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정부가 지금 내놓은 그 공급 계획들이
상당히 많은 차질을 일으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한 공급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러니 빨리 나도 집을 하나 장만해 둬야 되겠다. 이 심리가 여러 가지 그 로또 청약, 그 광풍이라든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봐서 저는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너무 시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누르면 잡힐 줄 알았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책의 정책권자가 시장을 좀 너무 만만하게 본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데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책은요, 그냥 의도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결과로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정말로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그 문재인 정부가 했던 25개의 어떤 정책들을 좀 본다 그러면요. 이제 뭐 17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화 방안, 그다음에 17년도 12월에도 뭐 활성화 방안, 18년도에도 뭐 주택시장 안정 대책. 이게 안정화 방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뜯어보면 다 규제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뼈아픈 정책의 실패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공급 정책으로 변환이 됐어요. 네네. 공급 정책을 지금 한 250만 가구를 좀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의 실효성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그 공급은 아무래도 이제는 공급 규제로 가다가 공급 완화로 쪽으로 간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좀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왔던 공급 완화 정책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규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출 규제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생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뼈아픈데요. 대표적인 게 노원, 도봉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요번에 이제 67%가 좀 급증이 됐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안 내도 되는 종부세가 이제는 이렇게 뭐 서울시에 본다면 25개구에 그 서울시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집값이 저렴했던 쪽에서 종부세를 이제 내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하는 반대 효과로 인해서 이런 안 좋은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뼈아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세금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이러한 가운데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내 집 마련의 기회, 청약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실수요자들의 생각이자 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올해 특히나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던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이런 시장에서 청약으로 몰리는 분위기, 그 배경과 현상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급만 충분히 된다는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미리 막 그 뭐 몇백 대 1의 그 경쟁률을 뚫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발표했던 그런 어떤 공급 계획들이 지금 곳곳에서 지금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주민들이 보다 주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 주택 개발하자 뭐 이런 요구가 있다 보니까 계획이 정부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뭐 18만 원, 뭐 13만 원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나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어떤 불안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금년 8월서부터 정부가 갑자기 돈을 줄인다 막 이래버리니까 나중에 난 돈도 못 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둘러서 집을 마련하자. 즉 공급 불안에 대한 그 어떤 그 불안감과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땡겨서 사자, 빨리 사자, 하루라도 먼저 사자. 이래서 저는 이 청약 광풍이 불었다. 따라서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이 확실한 공급 계획을 마련하면, 그리고 또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면 내년에는 이게 로또 이 청약 광풍 경쟁률이 저는 상당히 떨어질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올해는 금리 조건하고 그다음에 그 공급 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게 광풍을 불러온 것 같아요. 자, 이 지금 청약에 있어서 네네. 보게 되면은 광풍,
현 시세보다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맞습니다. 뭐 반값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실수자들께서 네. 많이 지금 청약 쪽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된다. 뭐 정책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빠른 방법은요, 역시나 그 집값이 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안정화돼야지만 이제 청약 광풍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청약 광풍이 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집값이 너무 과다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약 쪽으로 좀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렴한 분양가로 인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에 대한 욕구들이 또 같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청약 광풍으로 불게 됐는데, 대표적인 게 동탄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청약을 받았을 때가 한 4억 9천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시세로 본다면 거의 반값이고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0년 1월에 이제 분양했던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인데 지금 시세가 18억이 넘어가는데 그 당시 이제 분양가가 이제 8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또 분양이라고 말을 붙여도 뭐 손색이 없을 만큼의 이렇게 시세 차익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광풍의 어떤 근원적인 열풍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현재는 매매 시장이 거래가 절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매에서는 힘들고 이제는 청약으로 가야 되겠다는 수요도 많아지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시장의 왜곡 현상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스텔 쪽인데, 요즘에 또 오피스텔 청약 광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오피스텔이 또 수요가 일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 현상들이 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주요 원인들이 지금의 그 청약 광풍, 청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하는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2021년 급등의 원인, 유동성, 공급 부족, 시장의 왜곡 등등 여러 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월간 부동산 2021년 총정리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